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들 자료는 테라다인, 티커는 TER입니다.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정말 하루 만에 20% 넘게 뛰는 일이 있었어요. 시장이 깜짝 놀랐죠? 그래서 오늘은요,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좀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, 테라다임, 이 회사가 정확히 뭐 하는 데인지, 그리고 왜 다들 이 회사를 AI 시대에 숨겨진 승자다, 이렇게 부르는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번 분석으로 테라다임의 연재 가치, 또 미래 전망까지 좀 명확한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아주 시에 적절한 주제네요. 단순히 주가가 막 올랐다, 이걸 넘어서요. 이 회사의 사업 본질이 뭐고 또 성장 동력은 뭔지,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재무 상태나 잠재 리스크 같은 거요. 이런 것까지 꼼꼼히 짚어봐야겠죠.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유, 그러니까 홀드 의견이 나왔던데 그 배경에 분명 논리가 있을 겁니다. 네,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바로 그 주가 급등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.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, 이게 완전 기폭제가 됐어요. 매출이 7억 6,900만 달러, 전년 동기 대비 4% 늘었고요. 주당 순이익, 그 넌갭 기준으로 0.85달러, 이것도 시장 예상보다 훨 높았죠. 이게 근데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, 그 이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던데요. 네, 맞아요. 핵심은요, 이 실적 호조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게 아니라요. AI 관련 반도체 테스트 수요가 늘었다. 이 명확한 이유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점이에요. 시장은 이걸 보고 테라다이는 그냥 경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구나.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올라탄 구조적인 성장주구나. 이렇게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. 재평가군요. 네. 게다가 4분기 전이남시도 컨센서스를 넘어서 8억 5천만 달러 중반 이상 이렇게 제시될 걸로 예상되고요. 또 6주 연속 높음 등급받은 이익 품질 순위, EQR이라고 하죠. 이것도 한몫했습니다. EQR 등급이 높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?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그 EQR이 높다는 건요. 회계적인 조정이나 어떤 일회성 요인이 적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익의 질이 좋다. 그리고 미래에도 이런 이익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.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죠. 네. 그렇군요. 신뢰도가 높다는 거네요. 그럼 테라다인이 정확히 뭐라는 회사인지 좀 더 명확히 해보죠. 반도체 테스트 장비가 주력이고 또 로봇 같은 산업 자동화 사업도 한다고요? 맞습니다. 주력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, ATE라고 부릅니다.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이퀴피먼트요. 요즘 엄청 뜨거운 AI 칩 있잖아요. GPU나 ACIC 같은 거요.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, HBM 이런 것들처럼 점점 더 복잡해지는 칩들의 성능, 신뢰성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.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고요. 주요 고객이군요. 네. 그리고 다른 한 축이 산업 자동화, IA인데요. 여기엔 그 협동 로봇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로봇하고요. 자율이동 로봇 AMR 만드는 미랄이라는 회사가 속해 있습니다. 근데 이 로봇 사업부 IA 부문이요. 이게 원래는 반도체 경기 변동성을 좀 상쇄하려고 인수한 거라면서요? 근데 자료 보니까 2023년엔 오히려 매출이 8% 줄어서 한 3억 7,500만 달러 정도 했다고요? 자체적으로 좀 부침을 겪고 있네요.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IA 부문이 반도체 사이클의 완충제 역할을 기대했는데 자체적인 경기 주기를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래도 테라다인의 핵심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. 이 회사가 AI 칩이나 전기차를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그런 첨단 기술 구현에 꼭 필요한 테스트 장비.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라는 거죠.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얘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곡괭이와 삽 비유 좋네요.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도 결국은 AI랑 딱 붙어 있겠군요. 그렇죠. AI가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. AI 칩, HBM 이런 것들이 테스트 강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요. 그래서 AT 수요를 끌어올리고요. 또 요즘엔 개별 칩 테스트를 넘어서요. 실제 사용 환경처럼 전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거, 시스템 레벨 테스트, SLT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. 테라다인이 이 분야에서 강점이 있고요. SLT 시장 자체도 연평균 한 7.9%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상당하네요. 네, 여기에 자동차 전장화, IoT 기기 확산,
그리고 2024년에는 한 10에서 20%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자동화 부문의 반등, 이것도 중요한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도 보유 의견이 나온 건 역시 가격 부담 때문이겠죠.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요. 자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네. 현재 주가가 미래의 기대치를 얼마나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느냐, 이게 관건이죠. 자료 보면 후행 PE가 60배고요. 1년 후 예상 실적 기준인 선행 PE도 37.6배에 달해요. 특히 그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G라고 하죠. 이게 2.77배인데 보통 PEG 1배를 기준으로 보거든요. 1배를 훌쩍 넘는다는 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평균 이익 성장률 한 21.67% 정도로 보는데 이거 대비 주가가 좀 고평가됐을 수 있다.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저 멀리 2026년 이후의 장밋빛 전망까지 가격에 다 녹여놨다. 이런 건가요?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더 오르기는 좀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. 뭐 이런 맥락에서 보유 의견이 나온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장기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인데 현재 가격은 야, 지금 당장 사기엔 좀 부담스럽다. 이런 판단인 거죠.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만약 신규 투자를 고려한다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선행 PE가 한 30배 수준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주가 급등하기 전 목표가였던 130달러에서 140달러 구간, 이런 지점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제안이죠. 경쟁 환경도 무시할 수 없고요. 반도체 테스트 시장에선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랑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로봇 시장은 경쟁이 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테라다인 심층 분석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AI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유망한 기술 기업인 건 분명한데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.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.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좋은 가격이냐? 이 질문에는 지금 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걸 것 같습니다. 테라다인의 미래는 결국 AI 혁신 속도,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더 복잡해지느냐,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. 만약에요, 이 속도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죽인 산업 자동화 부문 성장이 좀 더뎌진다면 그때도 지금의 이 높은 가치 평가가 계속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